폴라, 스페인의 정열적인 춤과 음악과 음식을 상상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페인 미식 여행을 인솔하는 미슐랭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수시로 스페인 패키지 여행을 인솔하는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Hola, ¿qué pasa, amigo? Soy 라스트라다. 안녕하세요. 라스트라다입니다. 네, 인사가 참 기네요. 네, 그리고 해봤습니다. 스페인 음악과 와인을 너무 사랑해서 스페인에 살러 갈 뻔하셨던 음악 평론가이자 전직 LP바 주인이시자 월드 음악 덕후계의 거장, 월드 뮤직 전문가 황우창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무서우시죠? 거예요. 부담스럽습니다. 네, 오늘은 한도사님 자리에 황우창 선생님이 나와 계신데요. 그 선생님 소개해드리기 전에 한도사님 어디 가셨나요? 한도사님 지금 아프리카에서 마사이족에게 열심히 그 무술을 가르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독한 무술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뭐 거기서 인터넷이 안 돼서 맨날 칼질만 할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거의 하루에 10개씩 포스팅을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페이스북에. 덕분에 우리가 아프리카 사진, 특히 킬리만자로 사진을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돌아오시면은 아프리카 네. 얘기를 한번 진하게 듣기로 하고요. 네. 네, 오늘 황우창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황우창 선생님은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라디오 작가셨고 라디오 진행자도 하셨고 음악 평론가도 하셨고 월드뮤직 전문가로 굉장히 유명하신데 그 월드뮤직이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세상의 모든 음악이죠. 아,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제목 같은데. 아니 네. 그 혹시 세상의 모든 음악이라는 유명한 그 월드뮤직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KBS 클래식 FM에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네. 2002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방송을 하고 있는 아마 전기현 씨가 진행을 하고 계실 거예요. 황우창 선생님이 네. 직접 작가를 하셨고 그렇죠. 세상의 모든 음악. 그렇죠. 그다음에 CBS FM에서 황우창의 월드뮤직 아예 이름을 걸고 그렇죠. 월드뮤직 예. 방송도 하셨고 또 MBC에서 뮤직 스트리트 3부 진행자도 하셨고. 월드뮤직 전문 프로그램. 네, 진짜 그 월드뮤직에 대한 글도 쓰시고 그리고 최근에 책도 쓰셨잖아요. 최근 벌써 1년 됐어요, 근데. 1년이면 최근 네.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나는 걸었고 음악이 남았네. 부제는 세상의 끝에서 만난 내 인생의 노래들. 제목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저자 소개에 나오는 게 음악과 그 안에 담긴 문화를 알아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여행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죠. 예. 네, 음악과 와인 그리고 사람을 좋아한다. 이게 너무 좋은 자기소개 같아요. 그런가요? 네. 목소리도 좋으십니다. 저희 이 방송 사실 팟캐스트는 처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지상파 방송, 일명 제도권 방송에서는 네, 이 좀- 마이크만 따보면 왠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아 곡집 어쩌고 저쩌고 연주 시간은 4분 26초입니다. 굉장히 뭐 이게 거룩하고. 깔아야 된단 네, 말이죠. 네, 근데 네. 팟캐스트가 좀 더 자유롭고 네. 또 청취자께서도 자유롭게 들으실 수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돼요라고 이야기는 듣고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네. 자꾸 이 목소리가 깔려요. 이게 본의 아니게. 네. 아니 원래 그 전에 이제 그 홍대 앞에서 바를 사실 하셨죠. 그 네. 바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네, 네. 아술이라고 하는 AZUL. 네. 그래서 이제 스페인 말로 아술하면 푸르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바에 가면은 긴 롱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딱 그 제가 이제 또 단골이었는데. 저도 한번 갔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특징 없는 바라는 말씀이셨나요? 아니, 그래서 제가- 문 닫았어요. 예. 예. 저 까칠해요 때로는. 예. 팟캐스트의 장점을 정말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래서 예. 거기 가서 이제 와인을 딱 마시면서 음악을 딱 들으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황호창님에게 이건 무슨 음악이야 하면은 갑자기 목소리를 쫙 깔아요. 이건 말이야. 하면서 네. 바 주인도 하셨고 요즘에는 여행 인솔자 일도 하신다면서요. 예. 네. 먹고 살아야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방송도 접고 이제 와인바도 접고 흔히 속칭 말하는 잠수를 좀 탔어요. 이 세상사가 다 부질없구나. 네. 그래서 판도 다 팔아버리고. 아니 LP판 원래 네. 바를 하셨으니까 엄청 많이 갖고 계셨는데 그걸 다 팔았더니 한동안 생활비가 좀 괜찮았죠. 그래서 이제 줄 거 주고 집에다 네. 갖다 주고 나 좀 잠깐 나갔다 올게. 그래서 뭐 여행을 엄청나게 여행도 좀 다니신 거죠. 네. 근데 까미노 델 그래도- 산티아고도 걸으시고. 네, 그래도 좀 갔다 오고. 근데 가뜩이나 그 전에도 이제 스페인에 대한 로망들 좀 있고 들락날락 할 때 여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잠깐 어디 가서 흔히 이제 왜 패키지 여행들 이렇게 되면 여기는 어디입니다. 자 사진 찍으시고 30분 뒤에 모이세요. 이거와 이거 괜찮은데 하고 좀 더 있고 싶은데 그게 허락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 아쉬움 좋다. 내가 혼자 배낭 메고 가야지. 그리고 여행이라는 게 그 나라의 문화를 그러니까 낯선 곳에 가서 체험을 하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것이든. 근데 제가 뭐 전문이라고 지금까지 들었던 그 월드뮤직도 마찬가지인 것이 음악을 통해서 문화를 듣는 거거든요. 문화를 읽어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월드뮤직은 음악이지만 음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언어, 역사, 네. 지리, 뭐 기후, 사람들의 관습 뭐 역사도 다 담겨져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까 월드뮤직은 뭔가요? 하고 미슐랭님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동서고금 막론하고 인간 본연의 정서에 호소할 수 있는 음악이면 다 월드뮤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왜 우리가 이제 언어, 아니 난 영어도 못하는데 하물며 스페인어 뭐 이거는 어떻게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음악 멜로디 그러니까 고조장단이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뭐 가락과 장단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해외에서는 리듬하고 멜로디라고도 부르는 이걸 들으면서 저 사람이 지금 즐겁구나. 저 집단들이 지금 슬퍼하는구나. 예를 들어 지구 반대편 안데산맥 꼭대기에서 음악을 딱 뭐 장례 음악을 연주를 하는데 지구 반대편 우리나라에서 야 저건 지금 축제 음악이고 농번기 때 태양신에게 비는 아주 신나는 축제 음악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렇게 착각할 리는 없죠. 그렇죠. 네. 왜 음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안데스 지역에서 그 우리가 들었던 그 음악은 월드뮤직이 맞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야, 이런 체험을 하셔가지고 이제 여행 책 쓰신 건데. 그런데 사실 그 여행책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못한 게 예. 제가 서울 안 가본 김서방 아니 황서방이거든요. 네. 제가 다녀봤자 개인 여행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다녀봤겠어요. 또 우리 라스트라다님 여행 200개국 넘게 다니신 분이잖아요. 200개국은 아닙니다. 100개국입니다. 네. 왜냐하면 왜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지구상의 나라가 200개인데 200개를 넘게 다닐 수가 없죠. 그동안 네. 아 그러면 100개국 200지역 좋다. 아 좋다. 100개국 200 아니 그러니까 100개국 200지역 도시는 한 400개 다닌 것 같아요. 그거 좋다. 3개밖에 안 돼요? 왜냐면 한 나라의 도시를 한 4개 정도 잡으면은 400개. 한 나라의 도시를 5개 갖다 치면은 한 500개. 아무튼 라스트라다님을 구박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잘 사실 걸렸어. 오늘 정체를 까발려주고 갔어. 아니 사실 그 친구를 보면 네.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라스트라다님 오늘 아주 갑자기 멋져 보이십니다. 네, 이 친구분을 뵈니까 네. 두 분인 근데 어떻게 칭찬이세요? 예? 칭찬이시죠? 그럼요. 아유, 친구가 감사합니다. 멋지시다고. 그러니까 황호창님에게 칭찬이죠.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스타라다님도 제가 그래서 네. 겸손의 미덕을 배웠어요. 네. 저희 그 아술 예전에 와인바 했을 때 네. 우리 라스트라다님 꼭 오시면 그래요. 뭐 스페인이었죠. 그뭐 여기 가봤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년 전부터 그러셨어요. 니 네. 가봤어? 이러면서. 가봤어? 그러면서 그럼 가서 뭐 봤는데? 저는 그래요. 크로아티아 가봤어? 그러면 아니. 그럼 뭐 몰도바 가봤어? 거기서 집시 음악 바이올린 신금을 웃기는 집시 음악 들어봤어? 그럼 좀 그러죠. 아 그래 나 가본데 스페인하고 뭐 몇 군데 없는데 그럼 스페인 잘 걸렸다. 아람브라 가봤어? 그럼 좀 그래요. 네. 그럼 아람브라서 도대체 뭐 봤는데 속으로 잘 걸렸다.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카를로스 5세의 뭐 왕궁이 어쩌고 저쩌고 그 꼭대기에 꿀벌 같이 생긴 데가 어쩌고 엠베서더 가봤어. 그러면 팩트만 딱 읽죠. 그러면 책 사봤어? 할 말이 책을 없네요. 12년간 안 네. 쓰신 라스트라다님하고 제가 책을 쓰신 네. 황우창님하고 그렇지요. 뒤에 감사의 말에 라스트라다님 이름 나와요. 아니 두 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처음에? 언급교래요. 사실 이제 저랑 미슐랭님이 20년 전에 우리 그 하이텔 하이텔에서 만났죠. 강고토리에서 만났을 때 저는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동호회 영역에 이제 발을 걸치고 있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결국 음악 동호회 같은 거였는데 이제 원래 사람들이 보면은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 찾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술을 좋아하면은 술 동호회 가고 뭐 노름을 좋아하면은 카지노로 가고 그래서 그때 하이텔 때도 그러니까 그 당시 20대 30대 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또 한 곳에 모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또 퀴즈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퀴즈방 있었죠. 상식 퀴즈방. 음악 퀴즈방도 있었어요. 아. 그래서 밤마다 또 서로 음악 자랑하는 거야. 너 이거 들어봤어? 영화 퀴즈방도 있었죠. 그때부터 너 이거 들어봤어? 뭐 이게 몸에 밴드. 영화 이거 봤어? 네. 그거 가지고 서로 잘난지를 했던 거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르고 현하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파고 다니던 네, 시절을 그리고 그때 만난 인터넷이 거죠. 없던 없기 때문에 그 검증이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사실 엉터리 영화를 누가 엉터리로 말해서 말해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맞다라고 우기면은 뭐 따로 검증하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그런가 보다. 네. 젠장 나는 못 봤는데 저 사람은 봤으니 뭐라 네. 반박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 음악도 흔히 요즘 그렇고, 말하는 네. 팩트 폭력, 팩폭이 불가능하던 시절이에요. 그냥 지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10년, 20년 지나서 그거 아니던데 이미 늦었죠. 세월은 지나고. 근데 그게 참 오늘도 제가 그 황호창님 이제 명함을 새로 판 명함을 하나 받아
보면서 이제 그 이메일 주소를 보니까 뭘 느끼냐면은 야 사람이 참 20대 때 그 정체성이 진짜 안 변하는구나 했던 게 제 라스트라다가 하이텔 때부터 라스트라다라는 아이디를 제가 그렇죠. 썼잖아요. 네. 근데 황호창님 이메일 주소도 20대 때 그 하이텔 아이디예요. 뮤직이 들어갔어요. 네.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 한메일 아이디가 이제 뮤직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평생을 뭐 음악과 같이 살아오신 분이고. 아니 그래서 오늘 여행 음악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황 선생님 모시려고 했더니 네. 스페인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황호창님이 꽂힌 나라는 스페인이고. 그러니까 스페인에 살러 갈 뻔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왜 스페인이죠? 그게 모르겠어요. 기질, 뭐 관습,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맞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 나라,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하기가 참 애매한 그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감정.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갔던 나라는 프랑스거든요. 어허. 그런데 그 예술의 나라 또 사람들이 수많은 것들을 많이 남긴 문화적으로든 뭐 예술로적으로든 남겼던 나라를 가면 갈수록 2번, 4번, 10번, 20번 아, 난 이방인이구나. 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다니고 뭐 거기서 뭐 봉주루 뭐 봉수아를 아무리 제가 많이 해도 제가 파리지앙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네네. 저는 그냥 에트랑제예요. 네. 이방인. 네. 그래서 야 이건 내 정서에 안 맞는 나라구나.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전 영국에서 그 유스턴이라고 그 런던 외곽에 있는 기차 그 환승하는 네네. 큰 데가 있어요. 네. 유스턴에서 짐 들고 다음 차 기다리다가 머리에서 껌도 한 번 맞아본 사람이에요. 왜 이방인이라는 이유. 네. 그래서 야 이 정 떨어지는 놈들. 물론 일반화의 오류 그래서 거기 런던이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고 그렇죠. 파리가 얼마나 좋은 도시겠습니까마는 그 순간의 이미지는 단편적인 네, 걸로 그렇죠. 정말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스페인에서도 험한 거 당연히 본 적 있어요. 하지만 그걸 덮을 정도로 더 끌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 인간적인 모습이든 그러니까 저와 닮아서가 아니라 그 나라만의 뭔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랑스와 스페인은 같은 이제 유럽에서 라틴 문화권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라틴 문화권 하면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고 이제 저 동유럽의 루마니아까지 이제 루마니아는 뭐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는데 프랑스는 가면 갈수록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새침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산 사람인데 서울에 왔을 때 느끼는 서울 사람들에 대한 감정, 좀 새침대기, 약간 그 깍쟁이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또 반박을 좀 해야 돼요. 아 반박하세요. 반박. 고양이 제가 이제 서울이시죠? 네. 제가 프랑스라는 네. 나라 이제 계속 이방인의 에트랑제의 느낌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파리만 그래요. 아 물론 남프랑스는 좀 그러니까 덜하죠. 프로방스라든지 프로방스죠. 남쪽 니스까지 딱 가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가 어디 가냐 이제 아 파리 돌아가서 이제 한국 가야 돼요. 그러면 파리 그 볼 거 없는 그 쓸데없는 철탑 하나만 길쭉하게 에펠탑 있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저기 네. 도둑질 해가지고 모아놓은 그 뭐 박물관이나 몇 개 한 2개 있고 아니 이거 왜 셀프 디스를 하냐고 제가 프랑스 사람한테 듣는 거잖아요. 맞아. 그런데 네. 여기는 다 보면 라벤더 숲이 쫙 있고 저쪽 들어가면 자연이 있는 동네인데 그 외 콘크리트와 돌벽 그 잔뜩 있는데 그 뭐 좋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한다니까. 이게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은 남프랑스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지중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부분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성격이 비슷하고 저도 맞아요. 여러 번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 SNS에서도 제가 여러 번 이제 지중해 참가를 많이 불렀거든요. 사실 지중해는 저한테 딱 그 한마디로 제가 지중해를 정의하는 게 있다면 제 인생에서 가장 뛰어난 항우울제예요. 지중해 가면 우울이 사라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파리만 딱 하면 우울해 다시. 정말 우울한 것 같아요. 보들레르 그 시집 제목이 있잖아요. 파리의 우울. 그래서 정말 우울하고 보들레르는 책 썼는데 왜 그 우울한 사람이 책을 못 써가지고. 제가 이제 이 구박을 면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제 구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꼭 자 쓰겠습니다. 그러면 스페인이 네. 예, 어떤 나라인지 한번 얘기해 보면 네. 그 좋겠어요. 항우울제의 끝판왕입니다. 그렇죠. 스페인 가면 즐거워집니다. 네네네. 아까 그 우리 라스트라다님이 이 지중해가 항우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항우울제 지중해 끼고 있죠. 뭐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라든지 발렌시아까지 쭉 그 이베리아 반도 동쪽이 다 지중해잖아요. 그렇죠. 기브롤타까지. 네. 항우울제의 끝판왕이에요. 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모이는 데가 그 스페인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 섬들이 좀 있어요. 마요르카가 있고 이비사. 이비사가 있잖아요.
거기는 항우울제의 끝판왕이 아니라 오만 약이 다 있는 동네예요. 쾌락의 이제 끝판왕. 그렇죠. 예. 거기는 항우울제가 좀 용량이 오버도스가 됐죠. 너무 좀 넘치죠. 그렇죠. 네.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단 그 지중해 연안은 다 좋고 그다음에 지중해 연안에서도 북아프리카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쪽에 가까워질수록 지중해 연안에서도 남쪽으로 가면은 정말 그 항우울제의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첫 번째는 뭐니 해도 태양이거든요. 그렇죠. 예, 사람이 맞아요. 이제 태양을 받으면 진짜 우울해지려고 해도 우울해질 수가 없어요. 뜨거운 태양. 그 뭐 이탈리아 그 남부 그 나폴리 노래에 나오는 오솔로미에처럼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스페인도 지명의 남쪽 가면 뭐 솔이 많잖아요. 솔. 네네. 코스타 그리고 델 그 솔. 예, 네. 지역 그 해변 이름이 네. 코스타 델 솔이죠. 그러니까 태양의 해변 그죠. 예, 예. 태양의 해변. 그다음에 푸른 지중해 바다.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거쳐서 이제 지중해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 예,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 이 세 가지. 그다음에 이제 그 지중해에 열리는 여러 가지 그 작물들 있잖아요. 와인, 올리브, 그다음에 와인이 아니라 포도, 올리브, 오렌지. 이 세 가지를 거기에 지중해식 그 생선을 이용한 이제 여러 가지 식단들. 제가 이번에 동유럽을 정말 많이 다녔잖아요. 10회 이상 갔는데 진짜 동유럽은 가면 점점 우울해져요. 일단 음식이 딱 그거예요. 라스트라다님이 페이스북에서 맨날 공장밥이라고 얘기하는. 네. 근데 이제 공장밥도 지중해 공장밥과 네. 동유럽 공장밥은 다릅니다. 그렇죠. 동유럽 공장밥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고기와 감자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고기가 이제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돼지고기와 감자, 닭고기와 감자. 소고기는 잘 안 먹어요. 네. 칠면조와 감자. 네. 근데 항상 감자야. 네. 맥주도 맛있는데 대신 맥주는 맛있죠. 네. 근데 이걸 계속 먹다 보면 진짜 질려요. 질리는데 일단 지중해만 가면 특히 스페인만 가면 얼마나 그 맛있는 다양한 타파스부터 와인도 좋고 그다음에 뭐 해산물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너무 좋은 거죠. 제가 스페인 음식 싫어하는 분을 봤어요. 네. 어쩌다가. 그 스페인이 사실은 채식주의자들, 베제테리언들에게는 되게 불편한 나라거든요. 고기가 그렇죠. 없으면 말이 안 돼요. 네. 그런데 또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이건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나라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식문화가 매우 중요한, 뭐 종교적인 부분도 있고 지역적인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지금 라스트라다님 말씀대로 스페인 그 지중해 연안으로, 그러니까 이쪽 대서양 말고 지중해 연안으로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터키까지 쭉 이어지는 그 해안가 있잖아요. 여기 식문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지중해 지식. 네. 네네. 그러니까 지중해식 요리, 그러니까 음식 문화. 그러니까 이게 스페인부터 시작해 포르투갈 포함, 이베리아 반도부터 시작해서 터키, 소아시아 반도까지 쭉 이어지는 이쪽의 식문화는 분명한 건 맨날 음식 뭐 여행을 먹으러만 다니는 것도 맞고. 요즘에 그런 분들 엄청 많죠. 그럼요. 미슐랭님 특히 먹으러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먹으러. 네. 아니, 얘기를 먹으러 하면서 만다니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먹으러 다니잖아요. 저 먹을 거 다 먹고 네. 그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다 봅니다.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게 내가 얘기해도 되는 부분은 얘기하셔도 됩니다. 생각을 네. 잠깐 했는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스페인의 그 먹거리 문화 이런 것들도 그 사람들의 기질 그리고 기후 또 이런 것들과 다 엮여져서 관습이 되고 관습 속에서 이제 또 예술 속에서 음악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안달루시아가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던 게 그 기독교 문화하고 이슬람 문화가 같이 공존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럽만 다니다 보면은 뭔가 약간 호기심이 좀 떨어지는데 그때쯤에 이베리아 반도로 내려가서 스페인, 특히 안달루시아 가면 네. 와, 성당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막 이러면서 모든 게 또 다시 호기심 천국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좀 약간 보수적인 분들이나 또 우리는 사실 평가할 자격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3자니까 그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지식을 직관적으로 이제 듣고 보고 배운 뒤에 가서 확인을 하는 그런 게 여행인데 그래서 여행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근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피레네 산맥을 딱 그어서 피레네 산맥 북쪽은 유럽, 아래는 아프리카 또는 이슬람 문화권 이렇게 네. 좀 뭐랄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지금은 이베리아 반도가 문화적으로 아주 독특하면서 중요한 자리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 말씀하신 대로 1492년이 원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대사건이 하나 나거든요. 네네. 국토 수복 운동. 네. 이제 그쪽 사람들 말로는 레콘키스타. 콘키스타. 네. 이게 성공한
그 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안달루시아 지역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기독교 문화권으로 편입되는 원년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존을 하면서 뭐 무슬림들을 몰아내고 드디어 이제 에스파냐 왕국, 스페인 왕국이 건립됐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스페인 사람들의 최고의 미덕은 중용의 미덕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뭐란 말이에요. 이제 기독교 문화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슬림들 저기 한쪽에는 칼, 한쪽에는 쿠란을 들던 놈들 하고 뭐 다 뭐 몰아내고 쫓아내고 죽였다. 사실과 다릅니다. 일단 무슬림들은 한쪽에는 칼, 한쪽에는 쿠란을 든 일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예. 이제 그건 마키아벨리 이후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그 선입관을 갖고 만들어낸 일이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비슷한 얘기는 함무라비 법전에 있지만 실제로 그런 적 얘기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신 딱 한 가지. 니네들이 아프리카 저 지브롤터 해협 밑으로 내려가서 살든가 아니면 여기서 살려면 세금만 내든가. 그리고 그 이전에 나스르 왕조도 마찬가지. 그 이제 이 안다루시아 지역이 무슬림들의 나라였을 때도 왕국이었을 때도 니네 십자가 들고 있는 놈들 위로 올라가 살든가 아니면 뭐 세금을 내든가. 굉장히 실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아니면 도라고 얘기를 했어도 사실은 그 안에서 공존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 양식 중에서도 기독교 문화권인데 성당이든 뭐 아니면 사람들이든 뭐든 간에 아랍에서 이 색깔이 좀 예쁜 것 같아. 이 곡선이 너무 예쁜 것 같지 않냐? 그럼 우리 성당 입구에서도 파사드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이 원형을 좀 넣은 게 어떨까? 그걸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의 양식을 받아들였으면 이건 모사라베가 되는 거고 또 무어인들 무슬림들이 봤을 때 저 십자가만 들고 있는 녀석들 근데 쟤네들 색깔이 좀 예쁘다. 쟤네 유리에다가 낙서를 하는데 좀 괜찮다. 그걸 받아들이면 이건 무대하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사라베 무대하르 뭐 양식이 어떻고 우리가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언제 갖고 그런 팩트나 연도수든 뭐든 간에 이름을 외우시는 것보다 왜 에스파냐 이베리아 반도 안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이러한 관습과 양식이 발생했고 이어졌냐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게 되면 왜 우리가 파란색이잖아요. 제가 그 아술 파란색이나 와인바를 만들었던 이름도 아술 파란색이었지만 우리가 파란색만 놓고 봤을 때도 거기서 많은 것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유럽 문화는 기독교 문화잖아요. 스페인 포함해서. 네네. 그러면 이 유럽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기독교 문화. 그리고 기독교 문화를 지탱하는 성경.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 신화, 미솔로지. 이 두 가지를 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성모 마리아인데 성모 마리아 상징하는 색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파란색인 것 같고 하나는 흰색? 흰색이죠. 예. 그게 이제 순결 및 뭐 지고지순함 또는 인자 뭐 여러 가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파란색이 성모 마리아를 상징을 하고 투명하고 청결하고 뭐 순수하다는 걸 상징한 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12세기, 14세기 그 사이 정도? 그 이전에 파란색은 부정하고 불결하고 나쁜 색이에요. 호라. 이유는 하나.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네. 비쌌고. 네. 저 포도는 씌워서 못 먹을 거야. 딱 그 짝이었던 거예요. 파란색이. 네네. 그리고 이 파란색을 몽땅 전량 수입을 해서 오는 곳들이 터키든 당시 페르시아든 아랍 쪽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럼 전 이교도의 불결한 색깔이라는 걸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또 염색을 하려니까 이게 한 번 염색해서 이 빨간색, 까만색 등등 한 번, 두 번 하면 되는 걸 파란색은 5번, 10번 하는데 그래도 색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전환이 된 것이 그 프랑스 부르봉 왕조 쪽에서 그렇게 비싸고 돈 많이 들어가? 그러면 이건 내 재력과 권력의 상징하냐? 야, 그럼 내 거 비단에 염색을 해. 그리고 나서 비단에다 파란색을 염색을 해요. 그리고 우리 왕조의 상징 백합국 흰색. 그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퀘벡까지도 넘어가곤 하지만 자, 요건 피레네 산맥 북쪽 위의 얘기고 자, 스페인은 어쨌든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이 왕조도 만들고 뭐 해서 서로 치고받고 하지만 어쨌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레네 위쪽에서 뭐 프랑크 왕국이든 샤를마뉴 대제가 어쨌든 저쪽에 뭐 무슨 합스부르크 왕자가 어떻게든 여기는 파란색이 흔한 거예요. 왜? 배 타고 그냥 지중해 쭉 와서 염색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스페인은 예외였던 거예요. 파란색이 나쁜 색도 아니었고 비싼 것 조금 비쌌죠. 이제 네네. 비싼 것도 아니라서
오래된 성당이라든지 또는 이슬람 문화권 쪽에서 갔을 때 보면 화려하게 보이는 이유는 하나예요. 비잔틴 제국에서 썼던 게 금색, 보라색, 까만색, 빨간색이지만 파란색은 없잖아요. 네. 근데 동시대 때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파란색이 있었다고요. 이제 그래서 더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고 여기에 노란색, 황금이죠. 네. 이것까지 넣어버리니까 누가 봐도 뭔가 좀 화려하긴 한데 이국적이고 기독교 문화권인데 아닌 듯도 하고 이런 애매한 것에 거부감을 느끼시면 스페인은 이제 오만 잡탕 나라가 되는 거고 거기에 친근감을 느끼시면 정말 새로운 나라, 재밌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예, 스페인이 굉장히 재미있고 문화가 섞여가지고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덕후스럽게 해주셨어요. 그러게 말이죠. 네. 라스트라다님은 또 이 네. 스페인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일단 그 황호창님이 워낙 이야기를 잘 해주셔서 제가 또 원래 남 이야기 잘 안 듣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쟁을 쭉 했잖아요. 아 역시 그렇구나. 역시 내가 오늘 부르길 잘했구나.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쪽 반 이제 그 네. 멀티태스킹을 잠깐 했었거든요. 이상하다. 이쯤이면 저 인간이 나를 라스트라다님이 이쯤이면 분명히 그라나다 들어야 가봤어, 되는데. 세비야 가봤어, 론다 그 긴 다리 뭐 괜찮았어. 분명히 중간에 끼어들 것도 같은데. 가만히 계셨어요. 네. 네. 아니요, 근데 그 이야기는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캐나다의 퀘벡이 이제 그 불어권 사용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퀘벡도 가보면은 그 이제 부르봉 왕가의 상징이 뭐냐면 백합이거든요. 그래서 퀘벡의 그 주 깃발 같은 데 보면 주 문장에 보면 그 백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아 그렇구나 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파란색 네, 바탕에 네. 백합, 흰색 백합 문장이죠. 그 정통성이 신대륙에도 넘어왔다라는 상징이죠. 이런 역사적인 거 다 모르셔도 이베리아 반도에 가면 그냥 파란색 타일, 아줄레르 양식이라고 네, 하죠. 그렇죠. 타일. 그거 보는 순간 갑자기 아 이국적이다, 아랍적이다 이러면서 온몸으로 그냥 신기한 그렇죠. 나라구나 이런 느낌이 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저는 이베리아 반도를 네. 이제 저는 지리적인 그 좀 구분을 좋아하니까 또 우리 정치자분들께서 이베리아 반도 하면 우리가 한반도처럼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작은지 좀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프랑스와 스페인이 이제 그 육로로 이제 붙어 있는데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는 큰 산맥이 있죠. 네, 피레네 산맥이 있죠. 산맥. 그래서 우리 황우창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페인은 섬이 아닌데 유럽 역사에서는 약간 변방의 섬처럼 영국처럼 좀 고립돼 있었죠. 고립되어 있었죠. 네. 그래서 저기는 뭐 유럽이라기보다는 또 특히 아랍의 지배를 오래 받았기 때문에 네. 저기는 무슬림, 네. 뭐 이교도들 이렇게 했는데 이베리아 반도의 면적이 한반도의 2.5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2개 반 합치면은 이베리아 그렇죠. 반도 정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서 보면은 서쪽이 포르투갈이고 이제 수도인 마드리드가 정중앙쯤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예전에 스페인 역사에서 보면은 이제 사실 스페인이 이렇게 통일된 게 한 1492년 레콩키스타 이후에 이제 그 연합 왕국이 이제 탄생을 하잖아요. 그 에스파냐 왕국으로. 그 전에는 좀 쪼개져 있었죠. 그렇죠. 뭐 그렇죠. 아라곤, 카스티아, 안달루시아, 그다음에 북쪽에 레온 또 뭐 있었죠? 갈리시아. 갈리시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이번에 방송에서 다뤄보고 싶은 안달루시아는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도 가장 남쪽에 바로 바다 건너면은 북아프리카 모로코가 나오는 그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제가 그 다뤄보고 싶은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 셋이 다 좋아하고 황호창님도 좋아하시고 안 좋아해요. 아니, 월드뮤직 순간 이름만 들어도 벌써 그 파란 햇살, 네. 흰색 벽, 네. 그다음에 그 모래 사암으로 만든 그렇죠. 기와 아도비로. 토담 네네. 뭐 이런 것들 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리브, 올리브. 그리고 뜨겁기는 한데 약간 건조하면서 그늘에서 맞으면 시원한 느낌의 그렇죠. 그 바람. 지중해에서 네. 부는 바람. 그게 네. 다 있는 곳이 안달루시아. 그렇죠. 그렇죠. 이 지금 북극권에서 그 네. 북극의 찬바람이 정통으로 내려오는 이 한반도에서 지금 안달루시아를 좀 얘기하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안달루시아는 특히 겨울에도 춥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렇죠. 예. 지중해 하면은 제가 지중해 드디어 저희 가봤어가 시작되겠습니다. 네네. 지중해를 둘러싼 나라가 한 17개국 정도 있어요. 제가 네. 다 세어봤거든요. 네. 서쪽부터 동쪽까지. 네, 그중에 몇 개 가보셨어요? 제가 한 13개 정도 가봤어요. 어휴, 네. 예, 그래서 못 가본 나라가 알제리, 리비아 여기는 북아프리카에서 못 가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하니까. 그다음에 중동 쪽에 레바논 여기도 가보고 싶은데 못 가봤어요. 내전을 하니까. 그래서 몇 나라 빼고 다 가봤는데 확실히 같은 지중해라고 하더라도 터키 쪽은 저 위쪽에 있기 때문에 겨울 되면 좀 추워요. 터키 이스탄불은
그러니까 그 가끔 지중해니까 이스탄불은 겨울에 안 춥겠지 생각하는데 이스탄불은 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추운데 안달루시아는 저 북아프리카에 붙어 있고 거의 지중해 최남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겨울에도 첫째는 춥지가 않죠. 물론 여름에는 엄청 덥습니다. 여름에 가시면 안 돼요. 2017년 2017년 여름에 네. 여기 그 코르도바가 그 40년인가 50년 만에 그 최고 기록을 경신했잖아요. 46도, 네. 47도. 이때는 정말 그 춥고 그다음에 이 안달루시아가 가보면 생각보다 더운데 에어컨은 또 많이 없어요. 맞습니다. 집이. 왜냐하면 이제 여름에도 그늘 들어가면 밤은 네. 시원하니까. 네. 안달루시아에 없는 네. 게 있기는 있지만 거의 네. 없다고 봐도 무방한 종류 두 개가 있거든요. 네. 에어컨 그리고 유리요. 유리창. 맞아요. 왜냐하면 네. 바람이 부니까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 미닫이문 그렇죠. 이렇게 네,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여닫이든 미닫이든 유리로 이렇게 막고 이중창에 뭐. 네, 없죠. 안달루시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바람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창문도 네. 대부분 우리가 흔히 블라인드라고 하는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는 네. 정도. 그리고 커튼도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지금은 거의 블라인드로 커튼은 바꾼 거의 것 없고. 같고. 네. 그리고 그걸 유리로 막는다. 밖에 먼지가 들어오니까 뭐 저 벌레들 들어온다. 안달루시아는 그런 거 없습니다. 지중해는 대신 반드시 그거는 있더라고요. 창문에 이제 햇빛이 워낙 뜨거우니까 햇빛을 막는 이제 그 블라인드 아주 블라인드죠. 두꺼운. 네, 네. 우드 블라인드 좀 두껍게 예, 있죠. 근데 네. 거의 블라인드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렇게 얇은 커튼 같은 블라인드인데 그게 아니라 거의 그쵸. 셔터에 네. 가까운 대신 그 사이사이에 보면은 공기 구멍이 다 있어가지고 햇빛을 이렇게 차단하더라도 공기는 통하게 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덥기 때문에 겨울에 얘기하는 게 제격이다. 물론 이제 그 정말 나는 뜨거운 정열을 좋아한다 해서 그 약간 극기훈련을 하는 기분으로 그래도 여름보다는 가을. 7, 8월에 네. 이제 그 6, 7, 8월에 사실 6, 7, 6월 8월이 초까지만 아니라 해도 괜찮아요. 5월, 예. 7, 7, 8월은 8월은 피하는 게 낫습니다. 가시는 분도 네. 있지만은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이 안달루시아를 방문하기 가장 좋은 베스트 시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월에서 한 4월 사이 그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을에는 한 10월만 가도 덥거든요. 가을은 한 11월부터 한 10월 하순부터 한 그렇죠. 12월. 네, 그래서 저희 거기가 방송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들으시고 나서 이제 바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어쨌든 안달루시아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곳이 안달루시아고 그다음에 이 안달루시아는 특징이 이제 예전에 그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있던 이제 무어인들 무어라는 이제 개념이 보면은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아랍 사람들 무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지브롤터 해협이 한 40km밖에 안 돼 폭이 굉장히 짧아서 거기 건너서 남부 스페인을 점령을 해서 거기에 이제 왕국을 세웠죠. 그 세운 왕국이 그 이제 안달루시아 정확하게는 아랍어로는 알 안달루스예요. 알 안달루스. 그게 이제 알이 빠지고 안달루시아가 이제 지금 이제 지명으로 남은 건데 그래서 그 남부에 그 안달루시아에 그 당시에 무호인들이 여러 이제 그 뛰어난 건축 그 유산을 남겨놨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 그 다음에 코르도바의 메스키타, 그 다음에 세비야에는 그 탑이 있어요. 탑 같은 거라든지. 그래서 기랄다 탑이 있죠. 그래서 가보면은 그 안달루시아는 첫 번째 이제 조금 전에 황 호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연 조건, 뜨거운 태양과 그 푸른 바다와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랍 그 무호인들이 남겨놓은 건축 양식, 그 특이한 거기에 또 문화, 자연과 문화. 그다음에 플라멩고 하면은 또 남부잖아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스페인에 가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마드리드나 똘레도, 바르셀로나는 이번 편에서는 좀 다루지 않고 이번 방송에서는 안달루시아만 그렇죠.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번 안달루시아에 특히 세 가지 그 큰 도시가 두 개 있잖아요. 고르도바, 그라나다. 세비야 그라나다를 한국 패키지에서 반드시 가는 그렇죠. 데고. 거의 들어가야죠. 예, 네. 그다음에 론다랑 말라가를 가끔 가고. 고르도바. 세비야, 고르도바, 그 그라나다는 반드시 가요. 그다음에 이제 론다와 말라가는 가끔씩 가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그 모로코로 가려고 이제 배를 타면은 저 남쪽 끝에 이제 알헤시라스. 네, 지브롤터 해협 건너는 거기. 그렇죠. 예. 알헤시라스라고. 그리고 옆에 이제 알헤시라스 바로 옆에는 지브롤터는 사실 스페인 땅은 아니죠. 집 뺏겼잖아요. 영국한테. 예. 뺏긴 게 아니라 영국이 이제 예전에 원래 이제 거죠.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두 글자로 옵션. 네. 벌써 여행업계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많이 네. 적응하신 것 같습니다. 제 별명이 스폰지 밥이 아니고 스폰지 황입니다. 아. 우리 빨리빨리 적응해야죠. 그 여행자들의 네.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옵션을 다 해본다는 마음가짐. 에이, 빨리 배운다. 네.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빨리 내 것으로 흡수한다. 그렇죠. 귤을 네. 빨리 탱자로 만들든지 탱자를 빨리 귤로 만들어야 된다. 예, 이게 생존 방식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여행 상상 방송을 열심히 들으시면 이거 다 내가 다 아는 것인 양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황호창님 나오셨는데 황호창님 책도 한번 검색해서 꼭 한번 읽어봐 책 이름이 주시면 뭐라고요, 저자님?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걸었고 음악이 남았네. 근데 2편이 또 나올 거래요. 나는 네. 또 걸었고 음악이 또 남았네. 네, 그러면 기대를 하면서 나는 더 걸었고 음악이 꽤 남았네. 뭐 이렇게 할지 아직 그건 결정되진 네, 않았습니다. 우리 안달루시아도 꽤 남았습니다. 네, 오늘도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아스탈루에고. 아스타 라비스타. 아스타 프론토. 또 see. Sunshine is kissing my face. You know what they say, you need to have darkness in order to see the light. And love is a strange little creature. You chase her and miss her till one